안녕들 하십니까? 명인아시바 TV 최학수입니다. 참으로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찍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찍을 시간도 없었고, 그간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 제가 어, 마지막 방송을 했던 게 원자력 발전소로 내려간다고 울산에 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물론 제 얘기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 중간중간 텀이 좀 생기고 또 답답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메모지에 적어 놓고 보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좀 더 많죠. 놓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키포인트를 정작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 꽤 생겨요. 그래도 뭐 알아들으실 분들은 뭐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전에 웬만하면 댓글을 하지 마세요. 댓글을 저한테 주신다고 해서 어떤 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 댓글을 주신 분하고 뭐 합심을 해서 법을 고칠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다시 어, 새롭게 만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구독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조회수도 별로 없어요. 이미 저는 이것을 각오를 한 것이고 들을 분만 들으시는 거고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듣는 것이고요. 또 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 본인 마음에 와닿는 분만 어, 어느 정도 좀 어, 약간의 깨달음이라도 있으신 분들만 알아들어도 서로 정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인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방송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원시적인 거의 뭐 침팬치와 맞먹을 정도의 생각과 행동을 가진 그 어,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백성들과 어,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저는 좀 차원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또 레벨도 이미 많이 상승을 해서 굉장한 레벨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 자체가 레벨 자체가 달라요. 아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보면서 제가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도
그런 차원의 방송이 될 것입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하실 분들은 그냥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마음속으로 욕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욕먹을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냥 개가 짖는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들으시는 분만, 약간의 깨달음이라도 있으신 분만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뭐 그 정도만 돼도 제가 어, 그런 분들을 나름 응원을 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보았을 때에도 어, 네가 이야기한 것이 참 듣기 좋았더라. 네가 이야기한 것을 어, 그들이 듣고 공감을 하더라.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자, 그 울산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별명을 성이 정씨이기 때문에 정선수 합니다. 일을 참 잘해요. 힘도 좋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순간 판단도 좋고 정말 비계 쪽으로는 정말 모든 면에서 체질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비계에서 요구하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고 비계에서 요구하는 정신 상태와 순발력과 똑똑함과 이것을 다 갖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소개로 울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과감하게 이 겨울에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일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일단은 밑밥을 좀 깔아 놓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뭐 이 나라가 됐건 전세가 됐건 뭐 거짓의 공화국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이 너무 급박한 나머지 이 겨울을 또 3, 4개월이란 이 긴 겨울을 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어 버티고 견디려고 제가 아쉬우니 내려갔던 겁니다. 자, 처음부터 저를 섭외할 때부터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인 것이 일단은 제가 말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울산을 내려갔어요. 거기 팀장이라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내려가자마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 좀 구해달라. 옛날에는 워낙 이 플랜트 쪽이나 이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에 비계공들이 잘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워낙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워낙 고공 작업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한 게 뭐 일반 현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안전 쪽이나 이 대기업 쪽에서는 규제가
규율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규율과 규제, 그냥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 그냥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위에 상급자가 지시하면 죽이 되든 똥이 되든 된장이 되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불복종이라는 건 또 있을 수 없고, 방을 구해달라고 옛날에 이제 숙소를 다 지었어요. 그 대기업 자체에서 사람을 수비하려고 안 오려고 하니까 혜택을 줘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특히 비계공들 이런 사람들 숙소 제공도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자체적으로 숙소를 짓고 별짓을 다 해서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지금은 숙소 제공도 안 해줘요. 거기다가 뭐 식사는 점심만 제공해 줍니다. 군대, 옛날 군대사, 지금 군대야 뭐 뷔페식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똥국, 똥국 그럽니다. 개국 그러고, 지금은 뭐 애완견들이 뭐고 이렇게 밥 그렇게 주면 애완견들도 냄새도 안 맡고 그냥 가버려요. 먹지도 않고. 그런 점심 제공을 받아야 가서 먹어보니까 오히려 옛날 군대보다 더 못하게 도시락 밥이 나오더라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막 구겨 놓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 그 점심 한번 제공해주고, 아침, 저녁은 본인 스스로 사 먹던, 해 먹던 숙소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숙소를 얻는 것도 본인이 얻어서, 어, 200에 30만 원짜리가 주로 있다 하더라고요. 내려가기 전에 그 전화 통화를 해보니. 그래서 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했다. 방 구하기가 어렵다. 방이, 에, 그쪽 주위에 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원룸이고 뭐 엄청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 원룸이고 뭐고 이런 방들이 다 찼대는 거예요. 그래서 방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어렵게 구했다 합니다. 그런데 200에 30이라 하던 그 방세도 뭐 조금 더 주셔야 된다. 방이 없어서 조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해서 일단 갔습니다. 그 부동산에 직접 제가 첫 도착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일단은 이천에서 울산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일단 가전 보따리 다 싸서 내려간 거예요. 살림을 해가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일단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눈치가 100단, 200단, 500단이고 이미 어느 정도 깨달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아쉬워서 내려갔지만 딱 부동산에 도착해서 부동산 그 사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아하, 시작됐구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200에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딱 쓰는데 200에 35만 원, 5만 원이라고 적어요. 5만 원은 그 특약사항에 넣더라고요. 관리비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스비, 전기세, 개인이 또 내야 됩니다. 따로. 이미 그물에 걸린 겁니다. 저는. 게임이 끝났어요. 꼼짝 없습니다. 거기서 그 상황에서 제가 단독적으로
어, 시간을 할애해서 방을 의도로 다닐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세가 비싸니 싸니, 장소가 어떠니 저떠니, 방이 나쁘니 좋으니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을 소개받아서 3층에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원룸은 다행히 참 좋더라고요. 원룸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려고 일단은 이삿짐을 날랐죠. 3층까지 헉헉대면서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3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 그 첫눈 폭설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이천에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제가 이걸 어, 사는 집에서 나가는 데만 해도 눈이 벌써 무릎항까지는 안 왔지만 무릎 높이쯤 와 있어서 푹푹 빠져서 차 자체가 운행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그 집 주차장에서 그 빠져나오는 데만 해도 한 3, 40분 걸렸습니다. 차 바퀴가 스베르 하고 해서 그 눈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약속은 해놨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안간힘을 써서 이천을 빠져나오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도로는 뭐 엉망진창 난리가 났고, 뭐 한 20km, 한 10km, 15km 이것도 막 어? 차가 미끄러지고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 막 충돌사고 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부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눈은 덜 쏟아질 거다, 아니면 내려가면 눈은 아예 안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고개 운전을 해가면서 최고 속도 40km, 그래도 쭉쭉 미끄러집니다. 가슴 졸이고 마음 졸이고 몸은 바짝 얼어있고 힘 들어가 있고 신경은 바짝 쓰고, 그렇게 해서 그 남쪽에 있는 울산까지 내려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5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짐 풀어서 3층까지 이삿짐 올리고 헉헉대 가면서 너무 피곤한데 팀장님한테 전화가 또 딱 오더라고요. 온 김에 빨리 건강검진 먼저 받아라. 맞는 소리 같더라고. 그 짐을 못 풀고 일단 올려만 놓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정해주는 그 협력 병원 있죠. 가서 뭐 이것저것 뭐 피검사과 피 뽑고 뭐 이것저것 다 받았어요. 그 아침을 굶고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도착해서 병원 가기 직전에 그 국밥, 돼지국밥을 툭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 배가 잔뜩 불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병원에 딱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거기서 갑자기 혈압을 재더라고. 제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혈압약 먹고 있고, 그날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몸이 원래 고단한 상태에서 배는 또 잔뜩 불러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헉헉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을 재더라고. 혈압이 당연히 고혈압이 나오죠. 제가 평상시에 약을 안 먹고 혈압을 재면은 최고 많이 나올 때가 151입니다.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혈압약 먹으면 당연히 정상으로 나오고. 근데 혈압도 그런 식으로 거기서 재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을 거기 잴 거니까 컨트롤해서 내려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던가, 제가 혈압 높다고는 분명히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어차피 뭐 제가 거기서 따질 입장도 아니고 따질 군번도 안 됐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타트 첫 단추를 거짓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올가미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랐어요. 그 검사 다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안 풀렸죠.
자, 딱 가서 어 정문 출입 전에 이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앱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깔아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은 정문을 그 보안 어플을 켜고 들어가면은 어 이거 모든 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어플이나 어떤 뭐 검색이나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어쩌다가 개인 통화 한두 통화씩 터집니다. 그 나머지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가 보안에 걸린 모든 것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어플을 연다든가 어떤 일반적인 검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예 다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40년이 다 되는 기간을 어, 오야지 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사업자도 이천에서 비계 쪽으로는 최초의 사업자입니다. 그 원조입니다. 원조. 제가 조상님 뻘이란 말이에요. 딱 들어가니 모든 게 불통이고 사업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다 따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함에 걸려있는 상태고 그동안 제가 200에 40만 원 이미 세일을 줬고 투자한 돈도 많고 투자한 시간도 많고 다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한번 해보자. 땡크롤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땡크롤이가 이런 일반 땡크롤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표현하면은 종합운동장만 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땡크롤이 들어갈 때 하단에 개구부라고 있어요. 폭이 많이 나와야 한 60c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원형이죠. 동그랗죠. 글로 들어가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바리 비계라고 해요. 수평 비계라고 합니다. 천정 작업을 위해서 천정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겼죠. 땡크롤이는 원형이고 천정 작업을 위해서는 천정의 발판을 전체를 다 깔아야 되고 또 상부의 그 올라온 부분은 계단처럼 꺾어서 다시 어, 키를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작업할 수 있게. 일량이 뭐 어마어마하고 엄청납니다. 가자마자 뭐 처음에 그 양중을 했어요. 제가 저 크레인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그 5톤 카고 크레인을 중고로 구입해서 시작해서 또 나중에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중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새거 1억 4천만 원짜리 히압을 하고 합니다. 외국 건데 그걸 사서 직접 크레인을 운전을 하고 직접 크레인 기사를 자처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크레인 운전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에 관해서 작동 원리와 작동 방법, 장점과 단점 이런 걸 모든 걸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주더라고요. 신호수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서 그 신호수거하는 신호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거기에 플러스 돼서 제가 그 크레인 기사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크레인의 그 각각의 명칭, 올리고 내리고 붐대를 조절하는 방법, 그 기어를 조절하는 그 운전사의 방법 이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수 플러스 제 것을 적용을 해서 아주 무난하고 부드럽게 양중을 한 겁니다. 그 양중이라고 해요. 건설 용어로.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오전에 꽤 잘 올리고 오후에 딱 투입이 됐는데 느닷없이 이제 반생질이 시작된 겁니다. 10번 반생 아시죠?
일반 이 건축 현장에서는 반생을 그렇게 많이 뜰 이유가 없고, 어, 그렇게 많이 뜰, 어, 상황이 거의 없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반생을 많이 뜨죠. 제가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면 거기 어디였느냐? 건강검진을 딱 받으러 가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 아, 내가 오려고 작업하려고 하던 장소가 SK 이노베이션이었구나. 물론 안전 때문에 반생을 떠요. 반생을 뜨는데 이 발판이 더 달라요. 옛날 조선소의 그 발판이 폭이 40cm에 길이가 3m짜리 발판을 썼습니다. 고리가 없어요. 발판 고리가. 거는 이 고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사족이라 그래요. 각 모서리 부분에서 한 60전쯤 50cm, 60cm 안으로 들어와서 반생을 하나, 둘, 셋, 넷, 사족을 다 떠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종합운동장만한 그 탱크로리 속에 우리 일반 건축 현장에서는 그냥 그 파이프만 밟고 6m 다대를 주주대를 꽂고 우리가 호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대기업 아닙니까? 안전하게 발판 받고 해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층층마다 발판을 다 깔아요. 그러면 그 발판을 사족을 다 반생을 꼬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40년 짬밥이지만 이 비계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반생을 많이 떠보긴 처음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반생지옥입니다. 반생지옥. 그 현장에 갔더니 그 기능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열댓 명 되는데 전부 이 무릎 보호대, 무릎 아대, 무릎 보호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찾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발판 밑에서 반생을 많이들 봤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목이 아파서 이제 목 디스크가 걸리죠. 그러하니 이제 올라온 겁니다. 발판 위에 올라와서 이제 반생을 꾸미려고 하니 발판 자체가 울퉁불퉁 올라와 있죠. 무릎으로 꿇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러하니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꾸미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 젊은 기능공 친구들이 펄펄 날려달리는 그 친구들이 거의가 다 그냥 허리병신이 돼 있더라고. 거의 장애인급이에요, 장애인급. 반생을 그 사족을 꾸며야 안전하니까, 위험하진 안 하니까,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주야장차 출근하면 무조건 반생 꾸미는 걸로 아주 그쪽으로 굳어져서 허리 병신 정도가 아니라 전부 허리 장애인이더라고. 그 젊은 친구들 허리를 다 작살을 내놨어요. 또 그 젊은 친구들을 전부 목 디스크 걸리게 만들고 안전이란 이유 하나로 그 발판 고리 이 고리 거는 걸 없는 거를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길이가 3m에 폭이 40cm에 이 고리가 없는 걸 왜 선택을 했겠냐고. 그 고리 자체도 위험하다 이거죠. 그 고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맞붙이, 그게 없이 그냥, 3m짜리 발판 맞붙이면은 일자로 딱 수평이 되니까 걸리는 게 없다 이거지. 그럼 더 안전하다. 이런 논리겠지요. 그리고 그 발판을 깔면서 올라가는 자체도, 물론, 그만큼 자재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안전 때문에. 제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저희 같은 이 프로 중에 상프로들은 발판 없이 그냥 파이프만 밟고 호미거리에서 어, 다대 걸고, 여기서 놓친다 그래요. 놓친다 그러는 거는 이거 거의 비속어입니다. 사실은 노라는 것도 없어요. 책에 보면은 파이프 다대라고 하는데, 파이프 이 주주대라고 합니다. 주주대. 중심대는 기둥이죠. 주주대를 꽂는 거고,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건 횡대입니다. 횡대. 일본말로 요꼬라고 하고, 주주대와 횡대를 발판 없이 하는 게 우리 같은 프로 중에 상프로들이라고. 그 대신 안전고리를 걸고 해야 되겠지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판을 대기업에서 까는 이유는, 저희처럼 이 출중한 비계공들이 대기업을 들어가지 않게끔 옛날부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희가 내려가서 할 수 없게끔. 저희 같은 프로들을 수배가 안 됩니다. 섭외가 안 되고, 프로 중에 상프로들은 대기업을 가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너무 규제가 심하고, 완전히 뭐 계좌부 보듯이 보기 때문에, 기술자로 보질 않고 대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퇴퇴하고 안 가는 거죠. 아니, 젊은 기술자들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비계를 매는 기술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비계공이라는 명목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 밑에서 안전관리가 보니 참 기가 막히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위험해도 보통 위험하지 않죠. 그냥 잡부가 올라가거나 마찬가지인데, 절대 잡부를 올려 태우는 게 아닌데, 대기업 입장에선 일은 해먹긴 해먹어야 되겠고, 허니 기술이 부족한 그들을 위해서 발판을 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무조건 깔면서 올라가자.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거죠. 그러하니 발판 4족을, 내구탱이를 무조건 반생으로 묶어라. 너희들은 기술이 부족하니 위험하다. 그리고 안전에 부합되니 반생은 무조건 꾸며라. 그래서 반생지옥이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젊은 친구들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허리를 다 작살내놓고 모가지를 다 분질러 놓고,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 봐야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요. 대기업도 하나의 그 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분리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개의 나라예요. 삼성도 삼성 민국이고 SK도 SK 민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아주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흔히 개인 의견이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을 아예 접수를 하지 않고, 입도 못 벌리게, 입도 뻥긋 못하게 합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노예다. 입에 자꾸 채우고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하니 저희 같은
프로 중에 상프로 레벨이 굉장히 상승이 돼 있는 차원 자체가 다른 이 급들은 대기업과 어울리질 않는 겁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 자, 이제 반생지옥 얘기했고, 그 규율과 시스템은 그 SK도 뭐 삼성 못지않게 굉장히 까다롭죠. 이것저것 전부 안전에 연결돼 있고 철두철미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직영체계였다라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그 규율과 규제 속에 사실 일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에요. 대기업 쪽은. 일을 아무리 빨리 시작해야 9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꾼들은 새벽 6시 반, 7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최소한 8시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한 8시 반 정도에 와서 화장실 갈 거 가고 뭐 이래서 자기 연장 챙길 거 챙기고 하면 9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기업의 그 시스템에 완전히 쫄아서 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런 식이더라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무조건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9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일하고 밖에 나가서 잠깐 바람 쐬고 흡연실에서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또 1시간 하고 같은 어, 방식이죠.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뭐 직영으로 이렇게 돌린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엄격한 규율과 규제 속에 거의 군대급 그 규제 속에 그 속에서 도급을 하더라 이거지. 물량뛰기라 합니다. 물량치기. 물량을 치고 나간다 이거죠. 최대한 물량을 많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도급이니까. 그러하니 명칭도 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 아니 무슨 얘기냐 왜 팀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법적으로 변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오야지입니다. 오야지. 하청 오야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거기 밑에 반장이 있고 그 밑에 그 저 일꾼들 팀원들이 있고 그러하니 팀장이라고 이렇게 명칭만 하는 거지 100% 오야지입니다. 그 오야지가 하도급을 받는 거예요. 물량을 받아서 그 짧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일을 무지막지하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일을 안 죽이면은 물량을 안 죽이면 그 오야지 까지고 일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 많은 규제와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은 짤 때 여기는 1시간 일하고 15분 쉬고 뭐 이런 규율도 있지만 그걸 모든 걸 다 지켜가면서도 그 안에서 도급으로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냥 일꾼들을 반은 죽이는 거예요. 아우지 탄강 저리 가라죠. 왜? 이 물량을 안 죽이면은 그 오야지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집문서 갖다 바쳐야 돼요. 아니 잡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제가 며칠 안 하고 올라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쪽은 그 한 팀이에요, 팀. 그 팀 속에 저 같은 티끌이 하나, 외부에서 하나 영입이 된 겁니다. 저 같은 이 상 프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막 시키면 막 일하는, 잡부도 아니고, 데모도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 어? 그냥 시킨 대로 마구잡이 그냥 뭐 날라라 날르고,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정 선수가 워낙 내 칭찬을 많이 하고, 워낙 일을 끝내준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욕심이 나는 인물이 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를 영입하려고 데려왔던 건데, 팀장은, 오야지는 어떻게든지 나를 가슴에 품고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밑에 휘하 반장부터 그 팀원들은 저게 어서 굴러온 개벽다구냐, 아 노가다말로 신경 존나게 쓰이네, 저 새끼 아는 것도 많고 오야지 생활도 오래 했다는데, 저 새끼 이쪽으로 자격증도 한두 개가 아니고, 일머리 보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어 기술을 보니 기술도 장난이 아니네. 그럼 여기하고 부합되지가 않는데, 저 새끼 뭐야 저거, 야 씨발 족간내 잡아 돌려. 그래서 거의 개잡부 수준으로 그냥 반은 죽다가 왔습니다. 처음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잡부들 들어오면 기술자들이 일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쪽 팀에서 이리 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내려놓고 저거 하고, 아이씨 일리 오고, 저거 날르고, 저거 빨리 나, 저거 네가 혼자 다 날르고 어쩌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일 배울 때까지 그걸 제가 했습니다. 나이 60에 이 계통으로는 이 논문을 써도 몇 권을 쓸 이 박사급의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짓거리를 시키더라고. 거기서 내가 반문을 하거나 아는 체를 하거나,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따질 입장도 아니고, 그 팀원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내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 며칠을 꾹꾹 참고 한 겁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말도 좀 곱게 하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팀 자체에서 나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팀장은 좀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나 같은 고급 기술자가 와야 그래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를 불러들였던 건데, 그 팀 자체는 아예 그런 생각이 없던 거예요. 실력은 좀 부족해도 그동안 맞춰왔던 그 팀워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치고 나가고 싶었던 거고, 치고 나가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휘말려서 어 결국에는 제가 참지를 못하고 뛰쳐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전 쪽에서 안전하게 뭐 뭘 시켜서 안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체적으로 이 제 몸뚱아리 자체가 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안전교육 한 3박 4일 그냥 잠 안 자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저 결정적인 상황이 와서 올라오게 됐냐면, 그 사람이 올라다니는 거 이제 임시로, 원래는 그 대기업에서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지만 워낙 물량 튀기고 물량 치기 도읍으로 그냥 잡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우리 같은 이 비계공들만, 일반인들은 못 올라다녀요. 이 클램프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 기둥에 주주대 채웁니다. 딱 두 개만 채워놨더라고. 이 가랭이가 찢어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다 됐길래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먼저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 그 기공들이 먼저 내려가면서 이 크램프 채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아이씨 졌다 씨발, 아유 죽겠네, 아이씨발 이러면서 내려가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내려가는 게 불편하고 올라오는 게 불편하다, 위험하다, 족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밑에를 제 차례가 돼서 내려가려고 봤더니 그 모양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 클램프 주머니에 클램프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더 채워주면은 사람이 내려가는 계단에 굉장히 안전하고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 멋대로 채운 게 아니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채워 드릴게요. 이렇게 예의스럽게. 저는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뭘 휘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쪽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겁니다. 딱 그 말 했더니 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실력적으로는 뭐 저하고 비교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비교 당하는 자체가 제가 기분도 나쁘고. 그 나머지 내려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더 채워드릴게요. 위험해요. 이 말 딱 했더니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겠습니다. 데리고 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거기서 제가 최고령입니다. 나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무슨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느낌 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오전만 일하고 바로 연장 챙겨서 택시비 22,000원인가 주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0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머리 쓰는 게 달라요. 이 데모도나 이 비계공전 좀 했다고 해서 경력이 좀 있다고 해서 내는 아이디어하고 저하고 이 차원이 달라요. 그 아이디어는 그냥 알량한 약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거는. 이 비계를 저는 워낙 비계 자체란 그 일이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워낙 위험하고 하찮은 순간 추락해 죽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전 이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 이 나이 60 먹었어도 지금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연구한 것을 실험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직접 내 현장에 접목시켜서 해보기도 하고 좋은 건 아직까지 살리고 있고 나쁜 건 다 퇴출시키고 한 겁니다. 일을 참네. 지금 컴퓨터 시대에 AI 시대인데 아직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일을 하는 게 원시인들이야 원시인. 여러분들 아세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 시스템이 뭐 엄청나게 무슨 뭐 AI화 되고 뭐 로봇화 되고 뭐 최첨단이고 이럴 것 같습니까? 내가 요번에 가서 며칠 안 되지만 겪어보고 원시인들이야 원시인들.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고 옛날 것만 고집을 하고 아집하고 옛날 스타일만 노래를 부르고 화합한다고 술자리 같이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만 해대고 이 비계 쪽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 다칠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일을 효과적으로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어디 좋은 굿 아이디어는 없는가? 연구시키고 발전시키고 상승화시켜서 진보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들이 다들 체념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그냥 원시인으로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것도 그냥 원시 시대예요. 그냥 그놈의 안전 때문에 대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팔팔 안 깔 수는 없고 도급은 해야 되고
그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니까 다 장애인이 돼, 장애인. 몸뚱아리 멀쩡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몸만 장애인이냐고. 이 정신도 이미 장애인들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본인의 주관,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그 번뜩이는 이 순간 판단력, 뭐 이런 창의적인 거, 창조적인 거, 이런 것을 이미 머릿속에 이 세뇌가 자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 이 머리에 반 뇌가 빠져 없더라고. 말 그대로 코 질질질질 흘리고 침 질질질 흘리고 눈은 허공에 멍청한 데 쳐다보고 있는 오리지널 노예가 돼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긴 그 와중에 그 엄격한 규율 속에 그 와중에 거기서 도급으로 해먹으려니 원시인임을 그냥 스스로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가파로, 마구잡이로, 빨리빨리 파이프 한 가래도 더 죽여야 돈이 되니까. 또 대기업에서 지키려는 규율은 다 지켜야 되니까.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일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불쌍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시키는 대기업도 불쌍하고, 그 밑에 있는 시공사, 주식회사도 불쌍하고, 그 속에서 도급 해먹으려고 하는 그 오야지도 불쌍하고, 그 밑에 반장 노릇해가면서 그 팀원들 관리하느냐고 눈동그랗 뜨고 아글아글 써가면서 하는 그 반장도 불쌍하고, 그 반장 밑에서 일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고 뭐 나이 먹은 사람이고 다들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제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봤을 때는 원시인도 이런 원시인들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창의하고 창조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을 이 시스템 자체가 누르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마왕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마왕이 만든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은 꾹꾹 눌려서 원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하니 약간의 깨달음이라도 얻으셔야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는 엉뚱한 얘기고 하겠지만, 제가 서론의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만 알아듣게끔 돼 있는 겁니다. 약간의 깨달음이라도 얻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욕지거리만 해대고 악만 써대겠죠. 그래서 이천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제 사업을 시작을 또 해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일이 있건 없건 경제가 망했던 나라가 쫄라당 망했던 간에 다시 제 위치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방은 아직도 못 뺐습니다. 방 빠질 때까지 제가 방세를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특약상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숙소를 제공해 주면은 숙소와 밥 세 끼를 SK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저 같은 스타일이나 이 비계공들이 왔다가 이런 퇴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을 직접 얻어라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족쇄를 채워놓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방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니 돈 계속 빠쳐가면서 보증금도 못 빼고 니까지 갈 내면 가라 뭐 이런 족쇄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비계공 여러분들 아무리 이 위쪽 지방에 일이 없고 지금 빈사 상태, 아사 상태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그 틈에 껴서 잘 어울려서 해보려고 어,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절실한 입장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몸소 경험을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팀에 절대 끼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근잘근 씹어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 심정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정 일이 없어 내려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팀을 짜서 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8명, 10명은 완벽하게 내 팀을 만들어서 한 구찌를 차고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려갈 생각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팀을 짜서 내려간다 치더라도 절대 도급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힘들게 만든 그 팀원들은 본인하고 죽기 전까지 원수가 될 겁니다. 팀원들을 완전히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구조입니다. 아니, 도급은 배제하고 직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세요. 직영은. 그렇다고 해서 직영이라고 해서 너무 달아먹기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해줄 건 해주고 그래야 대기업 입장이나 시공사 입장도 직영으로 돌리는데도 그래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꽤 분량을 죽여주는구나. 이 사람들 사람 좀 됐네. 그럼 직영 체계로 여러분들 몸과 정신이 편하면서 돈도 벌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절대 도급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욕심에 의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인권 말살이에요. 인권 말살. 차라리 이북으로 가서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하고 밥 세 끼 얻어먹는 게 나아요. 비교를 하자면. 아니 그런 악마 같은 유혹에 유혹에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직영 체계로 돌리되 열심히 해주세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 열심히 안 했잖아. 대기업은 뭐 저 땅만 파면 땅속에서 뭐 황금 덩어리가 나온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맹목적으로 헛된 돈을 당신들한테 날릴 것 같아요. 어림없지요. 아니 직영으로 돌리더라도 지켜줄 거 지켜주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해주시면 아시바 기공도 살고 조공도 살고 대기업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시공사도 좋고 서로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르면은 그 아이디어를 의견을 제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절충하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퇴출시키고 그래서 발전하고 노력해서 높은 레벨을 올라가야죠. 왜 지금 신석기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입니까? 세상에. 이게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본인들은 굉장히 발전된 일을 하고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시인도 이런 원시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일을 종사하는 일꾼들만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할 뿐입니다. 피눈물 나와요. 피눈물. 저는 아시죠? 무당은 아니지만 스님도 아니지만 그 사람 머릿속 뱃속을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거짓말 왕국인데 거짓말했다고 거기에서 내가 핏대 세우고 죽일 놈들 살린 놈들 안 합니다. 제가 그 방을 빼고 올라오면서 그 원룸 주인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올라가시느냐고 왜 보따리 싸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떠들면 뭐합니까? 그냥 쉽게 그냥 잘렸어요. 아니면 가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왜? 저는 어느 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어떤 그룹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제 스타일 자체가 어디 가서 잘리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들려서 날리지. 그냥 제가 희생을 하고 그냥 가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울산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저쩌니 뭐 개새끼 이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어차피 거짓 세상 저 하나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라고만 했어요. 깊은 내막은 이 가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냥 저만 알면 되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 약간의 문만 살짝 열려 있어도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열심히 정진하시고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미련한 중생들이 이 어리석음이 극치에 달한 이 중생들이 우리 레벨과 차원의 그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외롭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외롭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그냥 외로움을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자연 경치도 좀 즐기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마음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치 얘기도 하고 싶은데 입에 담기가 싫어요. 입에서 이 썩은 내가 나서 다음 기회에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